예, 안녕하십니까.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권희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 논문 멘토링 특강인 나는 어떻게 박사 논문을 썼는가에 참가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 기존의 다른 연구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생각했던 어떤 고민들, 어떤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목이 거창하긴 하죠. 학제간 연구의 장단점과 미래라고는 해놨는데 사실 제가 제 주요 연구 분야가 국제관계사 그리고 한영교류사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기존 역사학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제 학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어떤 그런 고민들이 뭐 어떤 유사한 학문을 연구하시는 다른 연구자분들도 같이 겪어볼 만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을 나누고 한번 고민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뭐 차례는 사실 박사과정으로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박사과정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가부터 해서 제 박사 논문을 어떻게 이제 쓰게 되었는지 저는 이제 영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영국 박사 과정 중에 어떤 식으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학제간 연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던 학과가 동아시아 학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아시아 학부라는 약간 이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공간에서 제가 느꼈던 뭐 간단한 소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역시 박사과정으로 가는 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까지 가는 길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제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런던 정경대학의 국제관계사학과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부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고 현재는 이제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그 연구자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어린 때부터 역사학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사실 제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엉망진창이고 제 맘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도 사실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많이 웃으면서 하던 얘기였는데 친구들이 이제 네가 나중에 연구자가 돼서 뭐 학생들과 술을 마시면서 학생들이 너는 어떻게 역사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 물을 때 대답할 때 재밌는 답변이 뭐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너 어떻게 역사학을 공부하게 됐어? 이렇게 할 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인디아나 존스 영화 때문이었어요. 그 너무 흥미롭고 막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을 공부로 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 또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역사과로 온 게 이제 제 맘대로 안 된 거죠. 이제 고고학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 맘대로 흘러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역사학 이런 그 기존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대한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역사학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때 인문학부에 진학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 때는 이제 학부를 입학하고 그 당시 저희 학교가 사학과가 세 개로 갈라져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나눠지게 되었었는데 제가 좀 동양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많은 사학과에 진학한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삼국지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읽기도 했지만 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굉장히 관심이 컸어요. 특히 그 이제 다른 그 강대국들과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한 지역에서 강대국, 초강대국으로 군림해 왔기 때문에 이 중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도 어학연수를 가서 이제 중국어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이 중국적 세계 질서 그리고 중국이
주변 국가 설정하는 관계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위해 대학원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한중관계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 이제 좀 아무래도 한 국제 관계사라는 식으로 따로 그 연구를 하는 학과가 따로 없고, 그 이제 진학한 학교에서도 이제 이 시대를 전공하시는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 전공과 또 차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럴다면은 이제 한번 이런 국제관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해외 유학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를 안 하고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 정경대학의 국제관계사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학과가 그 국제관계사에 대해서 집중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교수진도 그렇고 커리큘럼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국제관계 역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20세기 국제관계사랑 제국주의 시대 동아시아사,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학과에 있는 동아시아 국제정치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듣게 된 게 이제 제국주의 시대 동아시아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조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시대를 공부할 때는 이제 그 일본에 의한 피지배,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되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제국주의 시대의 그 서양 열강들이 동아시아를 두고 벌이던 어떤 분쟁이라든가 어떤 이익 다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이때 그 기존의 이제 한중관계사에서 변경하여서 이제 조약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영 조약에 담긴 어떤 영국의 전략적 고려라는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영국 대학원으로 이제 석사를 하기 위해 진학하게 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 그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세계 지도부터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대서양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세계 지도이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왜 극동이라고 불렀을까 이해가 될 정도로 이제 영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아시아라든가 이런 동아시아라든가 이 지역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시기에 과연 이제 인도와 이제 아프리카 뭐 그런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뭐 태평양 그리고 북미에까지 식민지를 뒀던 대영 제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요. 이 나라가 보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어땠을까? 끊임없이 이제 개항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주변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열강과 계속 이렇게 러시아와 같은 이런 열강들과 끊임없이 경쟁이라기보다 이제 거의 이 침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던 나라죠. 그런 한국을 영국이 보기에는 어땠을까라는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 시대와 과연 지정학적 차이가 크게 있는가, 지정학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는가. 지금 영국이라는 어떤 그런 세계 제국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위치가 대체가 되어서 미국이 여전히 이 지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과연 같은 역할을 했던 영국이 한국과 전혀 무관할까라는 그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영국에서 석사까지만 하고 이제 취직을 하자, 박사까지 박사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서 좀 다시 재미가 생기고 학문적인 이제 흥미를 다시 끌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영국
영국이라는 나라와 한국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내가 연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 한영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흥미가 생기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 그 약소국이었던 한국과 그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기게 됐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이 영국이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체스판이라고 바라본다면 정말 그 쫄병 있잖아요. 체스판의 쫄병. 폰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과연 이제 한국 정책은 어땠을까? 그거를 영국의 동아시아 정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역사학과로 제가 입학을 했는데 또 역사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니까 다시 좀 비슷한 아쉬움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아시아에 이렇게 특별히 초점을 맞춘 제가 사학과에서 겪었던 똑같은 어려움이었는데 거기에 맞춘 시대에 맞춘 또 다른 지도 교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와 관련해서 지도 교수님과 소통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또 그래서 다른 이제 지도 교수님을 수소문하다가 이제 셰필드 대학교 이제 동아시아 학부에서 이제 국제관계사를 전공하시는 이제 김승현 교수님을 뵙게 되고 거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충분히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주제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셰필드 대학교 동아시아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박사과정 주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조영 조약으로 시작된 어떤 개항기 한영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특별히 1895년부터 1905년으로 시대를 맞추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1895년이 청일 전쟁의 끝으로 인해서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895년 이전에 한국은 이제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도 이제 청이 간섭을 하고 이제 청이 계속 어떤 전통적인 종주권을 이제 주장하는 식으로 기존의 어떤 중국적 세계 질서 안에서의 조공책봉 관계를 자꾸 근대적인 이 어떤 속국 관계로 변형하려고 할 정도의 그런 시도가 있던 시기인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완전히 이제 한국을 독립국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이 행사해 오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이 이제 어떤 정치적 공백, 어떤 국제관계에서 어떤 힘의 공백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제관계를 펼 수 있었던 시기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던 시기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영국에게도 큰 변화가 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기존에 이제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좀 기존의 종주권을 어느 정도, 중국의 청의 종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는 이제 조약을 맺은 다음에도 총영사관만 두고 이제 공사는 이제 북경공사 밑으로 두는 식으로 영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종주권을 조금 묵인해주는 약간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중국 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영국의 이권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청을 통해서 어떤 영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대리로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청과 조선 간의 관계가 당시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고 기존에 맺었던 장정도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영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었을까? 당시에 1895년에 영국이 보던 한국은 어땠으며 1905년엔 이제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보호국으로 만들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거를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이제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